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13번째 주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발표하게 된 토크 3조입니다. 저희 조는 김부겸, 이동영, 김성범으로 구성원이 있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저 김부겸과 김성범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 페어 인코딩, 두 번째, 센텐스 피스, 두 번째, 세 번째,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 네 번째, 허깅 케이스 토커나이저, 이런 식으로 발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 페어 인코딩입니다. 저희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조어와 같은 새로운 단어를 잘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단어를 기계에 학습시켰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단어를 학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저희가 모르는 단어를 등장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즉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혹은 OOV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브워드 분리 작업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브워드 분리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줄여서 BPE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PE는 1994년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으로 처음 되었는데요. 이후에 자연어 처리의 서브워드 분리 알고리즘으로 응용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안되었을 때는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글자의 쌍을 찾아서 하나의 글자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아래 AAA, BT, AA, BC 이런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쌍인 AA를 Z로, 그 다음에는 이제 AB, AA를 Y, Z로, ZY를 X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점점 그 문자열을 줄여나가는, 즉 데이터를 압축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연어 처리에서 이용되면서 훈련 데이터를 모두 글자 또는 유니코드 단위로 분해하고 그 단어 집합을 생성한 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니그램을 하나의 유니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자연어 처리에서는 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자 단위에서 점차적으로 단어 집합을 만들어내는 바텀업 방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딕셔너리와 보캐블러리, 여기 처음에 보이는 로우 각각 5, 로어 2, UST 6, 웨디스트 3 이거를 각각 다 캐릭터 단위로 쪼개놨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BP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 첫 번째로 했을 때는 ES 쌍이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 각각 E와 S 캐릭터를 각각 쌍으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ES 이렇게 묶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후에 보캐블러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E와 각각 E 하나, S 하나 이렇게 각각 있는 것과 더불어 ES 이렇게 통합된 방식으로 또 보캐블러리 추가가 되고요. 이 후에는 ES와 T 쌍이 EST로 통합되는 방식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총 10번 반복된다고 쳤을 때 맨 아래에 있는 ES, EST, 에로, LOW, NE, NEW, NEWEST, WI 등과 같이 이런 식으로 캐릭터 단위들이 점점 그 쌍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보캐블러리를 추가해 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조어나 아니면 새로 기계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입력되었을 때도 그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보캐블러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단어들이 입력됐을 때 그 단어를 여러 서브워드로 나누고 그것들이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지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있다면 해당 형식으로 쪼개서 토크나이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단어인 로에스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로에스트들을 이제 쪼개서 보캐블러리 BP를 활용한 보캐블러리 안에서 또 찾게 되고, 이 보캐블러리 안에서 그림과 보다시피 LOW와 EST가 있기 때문에 로에스트는 OOV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로우와 EST 이런 식으로 쪼개서 모델이 인식하게 되겠죠. 네, 다음은 이 BP를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파트인데요.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코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유니그램의 한 쌍을 하나의 유니그램을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코드를 짜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도구를 아리와 컬렉션스를 인풋해주고
아이파이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냥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도구들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BP 알고리즘을 몇 번 돌릴 것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을 넣어서 보캐뷸러리를 만들 단어가 담긴 딕셔너리를 생성해 해주게 됩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non-multis라는 것이 이제 BP를 몇 번 수행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코드이고요. 이번 코드에서는 10회를 설정하였습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딕셔너리 안에서 BP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지지고 볶고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각각 필요한 함수들을 각각 생성해서 이 함수들을 조합해주는 코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니그램의 페어들의 빈도수를 카운트해주는 함수고 이 슬라이드 다음으로 나올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페어를 반영하여 딕셔너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getStatus 이제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니그램의 페어들의 빈도수를 카운트해주는 함수인데요. 처음에 이제 페어스는 collection.defaultDic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키를 생성할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설정을 일일이 각각 포문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컬렉션즈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설정해주는 함수를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각각 워드의 단어, 프리퀀트에 대한 빈도를 할당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늘려주는 횟수를 이제 카운트 해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주석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는데 혹시 주석 읽으시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후에 Q&A 타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만든 페어들을 이제 빈도수를 카운트를 해주잖아요. 이 페어들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반영해서 이 빈도수를 반영해서 딕셔너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머지 딕셔너리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쪼개져 있는 글자들을 이제 다이그램 형태로 변환하고 그것들을 이제 새로 페어들을 이제 뭉쳐주고 이 페어들을 다시 딕셔너리에 반영해주는 형태로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새로 만든 딕셔너리의 밸류 값이나 도체 이전의 밸류 값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주석이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로우 딕셔너리 안에 있는 로우하고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로 된 W 이게 빈도수가 5회인데 요거나 이제 LO가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도 그리고 LO가 붙어 있는 로우하고 W 이스케이프 코드 W 이게 있는 것의 빈도수나 둘 다 5회로 같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다들 이제 돌려보셨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대충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들을 조합해서 결국에 BP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네, 네 여기 페어스는 getPairs 딕셔너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구현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머지 딕셔너리, 베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만든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getStatus를 바탕으로 이제 빈도수를 불러오게 되고 그 빈도수 중에서 가장 큰 페어에 대해서 베스트에 할당이 되고 그 베스트 정보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BP 알고리즘을 1회 돌렸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때 new 머지에 E와 S 페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E와 S 따로 떨어뜨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는 ES라는 게 있잖아요. 그 ES가 보캐뷸러리에 새로 등록이 되고 그 보캐뷸러리에 등록되고 이제 이것을 그 저희 딕셔너리에도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newest에서 W 다음에 있는 EST가 ES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ES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widest에 있는 ES 또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이때 새로운
새롭게 뉴 머지에 있는 페어쌍들이 딕셔너리에 반영도 되고 보캐블러리 안에도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곁다리이기도 한데 BP 코드라는 것을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선언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여기 안에는 저희가 이제 베스트에 할당된 페어들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베스트 즉 알고리즘에서 새롭게 발굴된 페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ES라든지 EST라든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쌍들을 이 함수 안에 이 변수 안에 기록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BP 코드 리버스라는 함수도 같이 변수도 같이 선언이 되게 됐는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요 페이지에서만 사용이 되고 따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자가 왜 이 변수를 같이 선언하고 넣어놨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여러 번 돌려봤는데 요거를 왜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를 쓰는 이유를 아는 분께서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다음은 OOV 대처하기 파트입니다. 저희가 1.3에서 BP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브워드로 쪼개진 보캐블러리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보캐블러리 저희가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1.4에서는 이 1.3에서 만든 보캐블러리를 바탕으로 새로 입력되는 단어들을 인코딩하는 코드를 짜게 됩니다. 처음에 똑같이 이제 저희가 필요한 함수 두 개를 선언해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그 BP 알고리즘을 돌리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페어들을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E하고 S가 있으면 그 ES 페어 지어주는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을 보시다시피 코드를 짜게 되고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부분은 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일종의 시각화 공간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코드인데 이 결과를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페어가 LO, OK, 뭐 KI 이런 식으로 각각 페어들을 생성해주는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어들을 리턴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페어들을 바탕으로 BP 알고리즘에 따라 서브워드 단어 집합을 생성하는 함수를 추가로 만들게 됩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서 좀 잘라서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함수를 선언해주고 예를 들면 로키라는 단어를 저희가 인코딩 한다고 쳤을 때 이걸 넣는 순간 이 튜플이라는 함수 때문에 이 각각 문자열들이 다 분해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escape 코드 W 이것들을 같이 추가해 줌으로써 뒤에 스페셜 토큰도 추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돌리게 되는데 저희가 위에 만든 대페어 함수를 통해서 페어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코드인데 요 부분들 요 이상부터가 조금 저한테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 돌려봤는데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은 채팅으로 설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생성한 BP 코드 안에 새로 생성한 페어가 존재하는지 이제 요 코드가 검증하게 되고 그 서브워드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인코딩을 시도하고자 하는 단어의 서브워드 조합들이 예전에 BP 코드 안에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럼 그 BP 코드 중에서 밸류가 제일 낮은 코드, 즉 저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지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순서대로 탐색을 하면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코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BP 코드, 즉 저희가 생성한 서브워드 보캐블러리 안에 쪼갠 보캐블러리 안에 그 해당되는 서브워드가 있는지 찾게 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바이그램으로써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바이그램이 뭐 BP 코드가 없다면 중단하는 코드도 넣어놨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YI 하면서 그 숫자로 돌아가는 코드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BP 코드를 탐색을 하면서 그게 있는지 있으면은 반환해준다. 요거까지는 제가 보게 됐는데 요것들은 숫자를 어떻게 인덱스를 활용해서 조합을 시키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튼 인덱스를 바탕으로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워드를 뉴 워드, 즉 저희가 E하고 S를 갖다 떨어뜨려 놓은 보캐블러리, 그 딕셔너리를 ES, 저희 페어 조합된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로 뉴 워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후에 특별 토큰인 스페셜 토큰인 이제 escape 코드에 있는 W, 이것은 출력하지 않는 코드를 뒤에 넣음으로써 이것들이 같이 출력되는 참사를 맡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저희가 여러 함수를 통해서 이제 BP 알고리즘을 짜게 되었는데, 그럼 이것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서버워드 쪽엔 보캐블러리 같은 보캐블러리 업데이트, 여기 안에 있는 단어들로 저희가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키라는 것을 인코딩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LO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이게 되죠. 로키 안에서 LO라는 부분을 저희가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이 결과인데 그 부분에 LO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방식으로 쪼개도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잉을 인코딩하게 되면은 HIG, HING 모두 다 쪼개져서 이것들을 반환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코드로 구현해 보는 부분이었고, 그렇다면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파트 1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저입니다. 이것도 BP의 변형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BP가 저희가 이제 빈도수, 페어의 빈도수에 기반해서 코드를 짰었는데 워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코퍼스의 라이클리후드를 가장 높이는 쌍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수행하기 이전의 문장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응용 사례는 유니그램 랭거지 모델 토크나이저고요. 각각의 서브워드들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실이란 해당 서브워드가 단어 집합에서 제거되었을 경우에 코퍼스의 라이클리후드가 감소하는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후에 측정된 서브워드들의 손실의 정도를 정렬을 하고요. 그 최악의 영향을 주는 10%에서 20% 정도의 토큰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센테스 비스부터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3장 이제 센텐스 피스와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 발표를 맡은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앞서 확인했던 BP 개념을 도입한 이제 서브워드 토크나이징 알고리즘인 구글의 센텐스 피스와 텐서플로의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를 이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센텐스 피스란 앞서 확인했던 BP 알고리즘과 유니그램을 기반으로 구글이 구현하였고요. 유일한 장점은 기존 로우 데이터에 대한 토크나 작업이 필요가 없이 단어를 서브 분리한다는, 즉 서브 토크나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OOV, 아웃 오브 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서브 워드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걸 이제 영어인 IMDb의 리뷰를 센텐스 피스 실습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인을 임포트 해주고요. 리뷰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5만 개의 샘플 리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텍스트 txt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센텐스 피스로 단어 집합과 각 단어의 고유 정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이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코드가 결국 내뱉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과 모델, 이런 파일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만들어질 모델의 이름을 정하게 되고요. 복합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어의 크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니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BP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모델 타입을 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센텐스, 문장의 최대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네, 이제 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합과 모델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복합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전환을 해주고 학습된 서브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이제 단어 크기가 사전에 5,000개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단어 집합의 크기는 5,000개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imdb.model이라는 거를 위에 sp라는 객체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모델을 파일 이제 로드한 SP를 통해서 인코더와 디코더 변환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정수 변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요. 즉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서브워드 시퀀스로 변환하거나 정수 시퀀스로 변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의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단어의 집합 크기를 확인하거나 두 번째 정수로부터 매핑되는 서브워드를 변환하거나 세 번째 그 반대인 서브워드로부터 매핑되는 정수를 변환하거나 네 번째 정수 시퀀스로부터 문장을 변환하는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한국어인 네이버 영어 리뷰에 대해 센텐스 피스를 적용해보는 실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첫 번째로 네이버 영어 리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우측과 같이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로 센텐스 피스로 단어 집합과 각 단어, 고유 정수를 부여하도록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합과 모델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요. 복합에서 학습된 서브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을 sp라는 객체에 로드해 두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정수를 변환하거나 서브워드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사이즈, 정수 매핑 서브워드 변환, 또는 정수를 텍스트로 변환, 그리고 시퀀스로부터 문장 변환을 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는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이고요. BP와 유사한 알고리즘인 워드피스 모델을 채택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센텐스피스는 BP와 유니그램이라는 두 개의 서브워드 분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이전과 같이 다음으로 이제 두 개의 IMDb 리뷰와 네이버 영화 리뷰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 간단히 실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Db 리뷰를 토큰화하기 위해서 기존과 같이 라이브러리 설정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요. 네, 서브워드들로 이루어진 단어 집합을 생성한 다음에 이러한 서브워드에 고유 정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더욱 간편한 코드로 복합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20번 인덱스 샘플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을 확인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짧은 문장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 결과와 디코딩을 확인할 수 있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좌측과 같이 인코드, 점 인코드와 점 디코드 코드를 통해 쉽게 정수 변환이나 문장 변화를 이전과 비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even이라는 단어에 임의의 x, y, z라는 글자를 추가해서 추가적인 그 실습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아마 이미 even이라는 하나의 서브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x, y, z가 어떻게 분리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측과 같이 아래에 보시면은 x, y, z는 훈련 데이터에서 하나의 단어, 즉 한 번이라도 빈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로, 즉 x, y, z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어에 대한 리뷰 토큰화 작업인데요. 이전과 같이 동일한 순서로 반복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서브 워드들로 이루어진 복합을 생성한 다음에 각 서브 워드에 고유 정수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와 장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을 실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 인코드와 점 디코드를 통해서 문장에 대한 변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센텐스 피스, 첫 번째로 센텐스 피스와 두 번째 서브워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쉽게 등장하지 않은 단어 OOV를 분리할 수 있는 서브워드 복합을 생성하고 이를 정수로 변환하는 인코딩 작업과 정수를 다시 문장으로 구현하는 디코딩 작업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서 허깅 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허깅 페이스 토커나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텐서플로우로 설명해 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다만 그리고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실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도구를 설치 및 인풋 해주고요. 후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 생성을 하고 드롭 NA를 통해서 결칙치를 제거한 후에 이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토크나이저 생성 및 리뷰 데이터 학습인데요. 처음에 버트워드 피스 토크나이저를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고 또 로어케이스와 스트립 액센트로 세부적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환에서는 스트립 액센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요타를 듣는데 이제 원래는 스트립 악센트가 맞는데 그 안에는 스트립 악센트로 나와서 이걸 그대로 돌릴 시에는 조금 오류가 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이제 새로운 보캐블러리, 서브워드로 쪼개진 보캐블러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파일스 같은 경우는 단어 집합을 얻기 위해 학습할 데이터고요. 보캡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단어의 집합의 크기, 리미트 알파벳은 병합 전에 초기 토큰의 허용 개수, 미니멈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해당 횟수만큼 진정한 쌍의 경우에만 병합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서 토크나이저를 돌리게 됩니다. 네, 요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결과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또 로드를 해주시면은 아래와 같이 그 서브워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3만으로 사이즈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로우가 3만 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후에 요 토크나이저로 생성된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입력해서 인코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현전 발표 준비 얼른 해야지라는 것을 이제 인코딩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토큰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샵 같은 경우, 우물정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서브워드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현전 발표 준비 얼른 해야지로 이제 토큰화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딥러닝 모델에 이 토커나이징 결과들을 넣게 될 텐데 이것들의 실질적으로 입력되는 정수 인코딩 형태의 결과 모듈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정수 시퀀스를 문자열로 다시 복원해주는 디코딩 역할을 토크나이저 디코드 함수로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기타 토크나이저, 허깅페이스 토크나이저 외에 기타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버트워드 비스 토크나이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버트 토크나이저, 다음에 바이틀 레벨 BP 토크나이저, 네 번째로 센텐스 피스 BP 토크나이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서브워드 토크나이징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마이크 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석을 최대한 자세하게 달아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BP 리버스 코드를 왜 저자가 설정을 해놨을까? 이렇게 변수를 호출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네, 그럼 저희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